전자상거래 유일한 소통방송 지마케어 옥션 창업TV 김덕주, 김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덥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강의하는 저희 강의장은 정말 후끈한 열기로 여러분의 열기가 아니라 우리 조명의 열기로 굉장히 덥습니다. 네. 에어컨이 필요한 시기인데 에어컨이 덥네요. 거의 선풍기 수준이네. 매우 덥습니다 지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우리 구독자님들 들어오고 계시고 있고요. 저희가 2시부터 이렇게 라이브를 시작을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대기하진 않으시고 아마 딱 정각이나 아니면 시간이 한 5분 있다가는 대거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은 채팅창에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저희가 성함 몇 분이나 들어오셨는지 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네, 서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훈케이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부산이래요, 부산. 아, 부산이시라고요? 와, 정말 부럽네요. 핸대 가고 싶네요. 네. 핸대. 날씨는 흐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서한님. 네, 경수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610 이라고 하는 앞에 닉네임을 쓰시는 분 오셨습니다. 우리 제가 처음 뵈는 이제 닉네임이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은 7월 마지막 8회차 라이브 방송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어떤 교육을 했죠? 여러 가지를 했죠. 맞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를 했는데 6월에는 좀 우리가 좀 시간 좀 길게 여유 있게 뭐 1시간 한 15분, 20분 평균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목적도 있긴 했는데 그 나름의 목적이었으니까. 네. 7월은 그렇게 막 열심히 했나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저는 했죠?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분위기 잘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더우니까 열심히가 안 돼요. 막 3시쯤 되면 막 지치고 말하다 보면 조명이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땀도 나고 이게 카메라도 바뀌어서 이제 뭔가 좀 짠하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표정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대충 했는데 일단은 이제 꾸역꾸역 7월이 벌써 마지막 주차가 돼버렸네요. 28일이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7월 한 달 동안에 총 8회차 오늘 포함해서 라이브 방송이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회차인 라이브 교육 때는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오늘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주제는 지마켓 옥션 이렇게 바뀝니다 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지마켓과 옥션에 상품을 등록을 하고 어떤 상품이 판매가 잘 될지 그리고 판매하시면서에 대한 여러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항목들을 우리 같이 방송을 통해서 배워봤고요. 상품 등록도 하고 저랑 페이지도 만들어 보고 상품 페이지 기획할 때의 필요 요소들 그리고 지마켓 옥션의 노출의 순서와 그리고 노출을 위한 이런 랭크 시스템에 대해서도 배워봤죠. 그리고 지난번까지도 지마켓 옥션의 대표적인 광고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우리 덕주 강사님 모시고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지마켓 옥션이 6월 20일 날 공지를 대거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책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마켓 옥션이 6월 20일 날 공지사항에 공지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노출된 형태들, 그러니까 특히나 상품을 등록을 할 때에 대한 정책이 크게 4가지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 4가지 항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마켓 옥션을 판매를 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1시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지마켓 옥션에 좀 볼 건데 우리 ESN 플러스가 있죠. ESN 플러스에 접속을 해서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마켓 옥션에 접속을 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공지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보면 굉장히 또 많은 공지인데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던 공지가 바로 6월 20일 날 공지가 나타났던 이 항목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그래서 ESN 플러스 상품 상세 정보 에디터 상품명 정책 변경 안내라고 이렇게 공지가 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비슷한 공지 제 2편으로 어떤 공지가 떴냐면 쭉 위에 올려보면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달라져 있죠. 7월 15일 날 ESM 플러스 2.0 주문 옵션 입력 정책 변경 안내 시행 일자는 엊그저께 26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가장 궁금했던 G마켓 옵션 ESM 플러스에 어떤 정책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상품명 글자 수의 확대예요. 그래서 이 글자 수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글자 수가 기존에 있던 글자 수가 어땠냐면요. 기존 글자 수는요 50바이트에서 100바이트로 입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50바이트라고 하면은 한글 기준으로 해서 25자 기준으로 50바이트가 작성이 되고요. 현재 바뀐 글자 수를 보면은 100바이트, 즉 한글 기준으로 25자에서 50자로 변경이 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를 하시면서 상품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바뀌면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을까라는 걸 한번 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판매자님들이 무엇이 좋아진 건지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좋아진 건가요? 공지사항에는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엔진에 더 많은 검색어가 이제 도출될 거다. 그리고 행사 시나 이럴 때 더 많은 키워드들이 보여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이 넣으면 더 많이 보여지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반 이상이 이제 늘어나는 거네요. 두 배로 늘어나면 쓸데없는 키워드도 굉장히 많아지겠지만, 그게 키워드라고 하는 게 사실 쓸데없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런 키워드는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숫자 1이라도 나오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면서 G마켓 내부적으로도 검색량이 좋아질 거지만, 그러니까 검색 결과에 많은 상품이 더 나오겠죠. 그것도 좋아지겠지만, 일단 이제 포털이나 아니면은 가격 비교 쪽으로 나갔을 때 검색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풍부해지겠죠. 레인지가 넓어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상품에 들어오는 내 상품에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트래픽이 늘어나는 거니까 마켓이 그 들어오는 고객들 대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냥 들어오기만 하고 다시 내보낸다라고 하면 매출에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품명이 이제 글자 수 확대가 됐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25자였단 말이죠. 그 25자가 G마켓 옵션은 이제 2.0으로 좀 들어오면서 그렇게 바뀌었던 거고, 아직까지 타 마켓들은 글자 수가 좀 작성이 기준보다 좀 높았어요. 그렇죠? G마켓 옵션보다는. 왜 G마켓 옵션만 글자 수가 25자였을까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모바일 시대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 이거는 좀 알아야 돼. 예전에 제가 카페에다 쓴 글이 있는데, 모든 공정거래위원회나 뭔가 이제 전자상거래 제재가 들어올 때 항상 먼저 G마켓에 들어와요. 맞아요. 왜 그랬냐면, 첫 번째가 이제 외국계 회사였고, 이베이 코리아, 이베이라고 하는 걸 달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계 회사였고, 두 번째로 시장에서 1등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먼저 권고하는 사항이 늘 내려왔던 거죠. 지침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수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1등 마켓의 어떤 이미지를 유지를 하려면 기능적인 부분의 개선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시장을 앞서가는 모습이 좀 필요하잖아요. 너무 모바일을 빨리 시작한 거 아닐까.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면, 아마 기억해 보시면 우리 아이폰 4 쓸 때부터 모바일 도입기였어요. 아이폰 4, 그다음 노트 1. 그때까지만 해도 네이버 앱을 실행하면 제대로 뜨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나이스하게 맞춰져 있는 사이트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보여지는 부분에 고객들이 쉽게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품명은 너무 길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반뚝 잘라갖고 뭔가 최적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그 네이버 지식 쇼핑의 노출의 기준에 상품명을 짧게 작성해야 되는 기준이 또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진짜 그냥 짧게 작성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게 실제로 이게 유효한 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키워드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걷어내도 뭐 메인 키워드 기준으로 우리가 행사 돌리면 무조건 팔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기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업 안에도. 뭐 제 생각이에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거 너무 급격하게 줄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다시 원복하기에는 네, 뭐 눈치도 보이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그 당시에는 이제 변환이 된 시대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품명이 50자 이상을 작성이 됐을 때 모바일에 이렇게 가독성이 막 두 줄로 보여지거나 되게 지저분한 형태가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 기준에서도 이제 내부에서 그걸 판단을 했겠죠. 25자로 줄이자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키워드가 입력되는 키워드가 좀 줄면 그 추가적인 키워드의 노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광고를 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도 뭐 이런 고민, 이런 질문이 있겠죠. 키워드에 대한 부분.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라는 상품명이 짧아져서 이거 노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 광고하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의 오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건 너무 오해였던 거고. 그건 음모야. 맞아요. 그건 음모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이거는 김도영 차장님 얘기입니다. 네, 저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상품명이 줄면서 키워드 광고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높아지니 혹시 그런 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모바일 기준이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죠. 뭐 그 시기에 모바일이 광고가 좀 강화되고 뭐 네. 그런 건 좀 있었어. 네, 여기까지. 그리고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이건 기기 디바이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상세 페이지도 그 당시에 짧아진 거잖아요. 그리고 막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노트 1이랑 아이폰 4에서 빨리 뜨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기존의 그 통짜 페이지나 아니면 새 창을 띄우는 페이지의 용량이 큰 이미지는 실질적으로 그게 띄워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캡처본을 막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래 최근에는 이제 뭐 전체 사이트가 상품 정보 더보기 눌러갖고 활성화를 시켜서 그걸 다 보여주긴 하죠. 원본을 다 보여주긴 하지만 예전에는 막 캡처 화면을 보여줘서 빨리 뜨게 하려고 막 노력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빨랐다 시기가. 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사이트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지마켓은 어떻게 하고 있지? 네이버는 어떻게 하고 있지? 쿠팡은 어떻게 하고 있지? 서로 이렇게 보면서 절충을 스스로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맺는 것 같아. 각자의 기업이.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약간 혼돈이 있는 거죠. 혼선도 생기고 막 인력을 들여갖고 뭔가를 수정을 했는데 다시 이게 또 원복이 된대. 그러면 이거 신규 등록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이제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일단 정책이 내려오면 그거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한 거는 사실이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이런 거 하나 또 여쭤볼 수 있겠는데 아직 아쉬운 점이 물론 있을 겁니다. 우리 판매 회원분들께서 네. 지마켓의 상품명이 이제는 뭐 25자에서 50자까지로 작성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아쉬운 점,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채팅 보시는 분들 채팅을 통해서 조금 더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으시면 마음껏 채팅을 좀 남겨주세요. 지금은 상품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견을 주실 때 좀 긍정적으로 하셔야지 막 긍정적으로 주셔야 돼요. 야 이건 왜 이래? 말면서 너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욕합니다. 네. 똑같이 할 거예요. 네. 아무튼 이게 상품명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냥 두 가지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뭐가 있냐면 기존 상품과 이제 새로 등록하는 상품은 상품명 길이가 다른 거잖아요. 기존의 상품은 25자, 새로 등록하는 건 50자일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두 번째 단락에서 옵션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25자로 작성한 사람은 그 옵션 수정할 수 있다고 칠게요. 옵션 설정할 수 있겠죠, 수정으로? 상품명은 수정이 안 되겠지만. 근데 옵션을 걸면서 이걸 표현하려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품명을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해소가 안 되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러면은 신규로 등록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쓰겠죠. 그렇게 되면 기존의 후기나 어떤 판매량이 사라지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분명히 수정해야 되는 기간을 주는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분명 위에서도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이 조합이라고 하는 상품명의 패턴이 이 사이트에 들어오는 고객들한테 검색 결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상품을 보여줄 수 있는 풍부함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 상품명만 보고 이 상품이 뭐다라고 하는 직관성을 줄 수 있을까? 그거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건 또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50자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뭐 지금 뭐 땡땡번가 같은데 가보면 젓가락 사이트 가보면은 상품명 긴 건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이거는 겪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한다면 늘 이야기를 하지만 차라리 프로모션명은 그 프로모션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표면 상품명 뭐 이렇게 그냥 이름을 바꿀 수도 있겠죠. 보여지는 상품명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다는 딱 이 상품을 지칭할 수 있는 짧은 정확한 그거를 보여주고 검색 결과에서 나오는 거는 차라리 지금 검색용 상품명을 안 보이게 그냥 ESM 플러스 단에서만 보여지게 해서 그냥 그거는 검색으로만 조합으로 하든 뭐 그걸 뭐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개선을 해서 뭐 쿠팡처럼 20개의 키워드를 넣게 하든 옛날에 뭐 옥션의 희망 검색어처럼 점수 제도를 만들어서 가중치를 만드는 뭐 5개의 키워드 10개의 키워드를 하든 뭐 그거는 이제 본사 안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런 이제 어떤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다시 50자로 늘리면 분명히 그 내부적으로도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기존에 25자를 밀었던 그 개발자나 기획자들이 팔아 이거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쇼핑하던 고객이 이 상품명에서 읽어봤는데 이 상품이 아니고 다른 상품이더라. 이게 클레임을 넣으면서 이제 CS 단에서 뭔가 취합된 게 다시 본사로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거 상품명 우리가 50자로 늘려놓고 다시 키워드를 막 넣게 해줬더니 너무 이상한 키워드가 많아져서 그럼 다시 25자를 할 거야? 이상한 얘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뭔가 시스템의 개선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견해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소아님이 정말 공감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상품명에 대한 25에서 50자까지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이쪽 강의나 이쪽 관련된 판매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검색용 상품명이 기존에 2.0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수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프로모션명으로 50자를 채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2.0의 검색용명으로 되어 있던 상품명은 수정할 수가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 뭐 기본적인 검색용 상품명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표면에 노출되든 노출되지 않든 키워드 태그의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뭐 보이지 않지만 그 상품명의 태그에 방영이 될 수 있는 검색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애를 넣고 차라리 본 상품의 정확한 명칭을 넣는 그 상품명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아마도 이거는 우리 판매자님들이 많이 또 원하는 것이 또 있고요. 이 얘기는 아마도 G마켓 옥션의 내부 우리 뭐 개발자나 기획자분들이 조금 들으시면 한번 공감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에 3가지 폼밖에 없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를 결정하는 건 되게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햄버거를 시켰어. 양배추 이슈가 있잖아요. 야채 이슈. 양배추의 양이 줄었단 말이에요. 줄였어.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줄였는데 사람들 불만이 많아. 그래서 다시 원복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냐면 양배추가 또 너무 많대. 이거 지저분해 보여. 배달을 하면. 다시 양배추를 줄였어. 이걸 왔다 갔다 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시장에 3가지의 그 키워드의 노출의 형태. 어떻게 보면 고객이 쇼핑하는 공간이겠죠. 3가지가 있는데 상품명은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그래도 검색에 걸리긴 하지만 그거를 정확도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정책인데 이 상품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키워드야 라고 하는 거를 시스템적으로 이미 반영을 해놓은 거예요.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등록한 사람들을 위로 우대해줘. 근데 실제로 그게 1번 옵션이어야 되고 그게 썸네일이어야 되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추가금이 붙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지금의 정책이잖아요. 지금 정책이잖아요. 그게 이제 네이버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품을 들어갈 때 그러면 다른 검색어는 어떻게 할 거야? 노출 얘기만 하는 거니까. 다른 검색어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미 그 카테고리에 키워드를 포함시켜 놔. 혹은 이 상품은 이거니까 이 속성을 등록하면 우리가 검색할 때 이렇게 표현해 줄게. 라고 하는 그 패턴을 자기네가 만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랑 별개로 그냥 20개 키워드를 넣으면 그게 막 그냥 조합 형태로 해갖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한데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20개를 태그를 넣으라고 했는데 태그가 걸리는 게 아니라 거기도 이미 정해져 놓은 이 카테고리에 등록하면 여기에만 표현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판매자가 조금 특이한 키워드를 넣으면 거기서 나올 수는 있는데 실제로 검색해보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리고 G마켓 옥션 11번가 같은 인터파크 같은 이제 검색의 단어의 조합의 형태소가 이렇게 막 조합돼서 나오는 형태. 이게 세 가지거든요. 그럼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뭐 그쵸? 그냥 저는 노출 기준에서는 세 번째가 맞다라고 보는데 G마켓 옥션 11번가 맞다라고 보는데 맞아요. 보여지는 형태에서는 지저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여지는 거와 검색되는 걸 그냥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ESM에 등록할 때 이렇게 등록하잖아요. 프로모션명이 여기 있는 거니까 이거 두 개만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못할까? 약간 그게 약간 의문입니다. 생각은 해봤을까? 약간 이런 게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죠. 채팅창에 올라온 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자 채팅창을 볼까요? 우리 테니 사장님께서 상품명 수정하고 싶어요. 네, 아마도 상품명 수정이 지금 못하고 계신 거 같아요. 왜냐면 2.0 상품으로 검색용 상품명에 상품명을 넣으셔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오동동이님, 죄송해요. 오동동이님 지금 누구 소리가 작게 들리냐라고 써줘야죠. 소리가 우리 둘 다 아마도 작게 제가 들리면 조금 작을 것 같은데요. 아마 대용 차장님 목소리가 작을 거예요. 네, 여기 스피커가 이쪽 보고 얘기해요. 이게 이쪽 허수고요. 보고. 얘가 좀 잘 얘기해. 되는 스피커예요. 내가 하면 이게 빨간색으로 되잖아요. 엄청 잘 들릴 내가 거야. 하면 그렇게 안 들려요. 지금 해봐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좀 짧게 들릴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잘 나오는 마이크고요. 제가 얘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이걸 여기로 내 목소리가 더 크니까 다음에 저로 가져가고 오늘은 볼륨을 키우세요, 오동동이님. 네. 그리고 신규 상품 등록하고 있는데 키워드를 써넣게 됩니다. 그러니 지저분해져서 그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짧게 넣으세요. 지저분하면 억지로 넣지 마시고. 상품명이 길어져 세부 키워드까지 사용하니 안 팔리는 것도 판매 이러네요. 이분은 또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고 플로아님은 그러니까 더 많이 내니까 검색이 좀 더 풍부해졌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상품들이 있죠. 맞아요. 키워드의 파생이 좋은 상품과 그냥 딱 직접 단어만 있는 상품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보통 식품이나 가전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고구마 이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모델명까지 네, 포함해서 붙어봤자 뭐 1kg, 2kg, 리터 뭐 이런 것들만 붙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제 패션 하시는 분들은 상품이 엄청 길어져요. 일자 청바지, 뭐 부츠컷 청바지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니까 그래서 아마 플로아님은 키워드의 파생이 좋은 상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상품 등록 1.0을 한 판매자는 지금도 판매를 잘하고 있어요. 상품 등록 2.0의 혜택은 무엇인지 궁금해. 무슨 얘기죠? 사장님께서는 지금 1.0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다. 근데 이제 기존의 1.0보다 2.0으로도 좀 우선시해 주시겠다라고 했었잖아요. 서한님은 서한님. 상품 등록 1.0을 한 다른 판매자는 지금도 판매를 잘하고 있대. 네네. 근데 상품 등록 2.0의 혜택은 무엇인지 갑자기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2.0으로 전환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이렇게 쭉 봤더니 2.0으로 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판매량이 좋지 않아 보이는 거지. 1.0 상품 등록 없애기로 해놓고 다시 살리는 거냐고 물어보는 건 결이 다른 거죠. 네. 다른 이야기잖아요. 맞네요. 네. 1.0도 있는 거고 2.0도 있는 건데 그 상품명의 길이가 둘 다 그냥 길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없애기로 해놓고 다시 달린다 이거는 좀 다른 의미.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1.0은 사라질 것 같아. 2.0을 다 개선해서 1.0이 되게끔 구현할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2.0이 1.0을 포함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인 품어서 그냥 개선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두 개니까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1.0의 어떤 그 특정 기능들을 정책상에서 무리가 되는 부분은 걷어내고 그리고 판매자들이 좀 그래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2.0에 녹여서 왠지 1.0을 없애버릴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제 생각이 이게 완전 제 생각. 근데 사실 이게 쉽진 않을 게 기존에 아예 그냥 뭔가 이렇게 뿌리부터가 바뀌었잖아요. 그쵸. 옵션이라는 뿌리부터 바뀌었으니 이게 바로 바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서서히 네. 기능적인 걸 조금씩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건 지금 맞아요. 현재는 2.0이 1.0의 좋은 점들을 많이 타고 있으니까 즉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세계 조합 옵션에 대한 부분까지도 허용을 시켜주거나 상품명에 대한 것도 허용이 되거나 수정은 안 되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 2.0이 1.0만큼에 대한 기능들 HTML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과 2.0 내가 등록할 거 1.0 기능이 굳이 있는 2.0을 등록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 전에 1.0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사라지진 않지만 전환하는 기능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처럼 자동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로 통합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네요. 네. 옵션 이야기로 좀 넘어가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시간을 우리가 너무 우리 지금 첫 번째 정책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것 이러면 같아요. 3시가 3시에 바로 그냥 카메라에 나가버릴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책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정책 변경은요. 네, 2.0 상품의 세계 조합형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 좋아진 부분 중에 하나는 네, 먼저 패션 쪽 카테고리시겠죠? 네. 먼저 이거에 대한 정의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옵션은 선택형, 그죠? 그리고 2개 조합형, 그리고 3개 조합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요. 선택형은 우리가 구매할 때 보면 옵션 바를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적거나 블랙에 뭐 13인치의 모델명을 한꺼번에 이제 적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일렬로 막 해서 막 나열하는데 그거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를 좀 나눠갖고 설정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블랙을 한번 선택하면 색상에서 블랙을 선택하면 사이즈에서 13인치를 선택시키는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세계 조합형으로 확장을 시키겠다. 네, 이런 공지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세계 조합형은 사실 2.0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지로 뜬 걸로 보면 엊그저께 26일 날 방영이 됐고요. 그래서 한번 항목명은 세계 조합형이 현 정책에서는 계산형하고 2개가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세계 조합형과 계산형 옵션이 등록이 가능했다. 이 계산 옵션이라고 하는 게 뭐 일반적인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는 옵션이긴 하지만 가장 생명과 같은 것이 우리 브라인드나 또는 여러 가지 그죠. 일종의 뭔가 재단에 네, 그 랜덤하게 조금 길이에 대한 뭔가 추가금을 받으려면 네. 네, 계산형은 필요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좀 정책에 대한 변화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분들이 2.0을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못 하죠. 할 수가 없죠. 못 하면 하는 안 거죠. 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설정 자체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입력 개수까지 옵션명의 입력 개수를 네, 옵션명이 2개였던 게 5개까지 늘어났고요. 옵션 값에 대한 부분이 20개에서 50개까지 그리고 조합형 같은 경우도 2개에서 2개 그 다음에 3개 조합형은 3개까지 그리고 500개까지 옵션 값을 적용할 수가 있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옵션명을 적을 때 옵션 길이 있죠. 그 길이 값도 저 같은 경우도 간혹 뭐 옵션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가로하고 뭘 더 설명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너무 짧아서 그런데 네, 그렇죠. 설명이 텍스트가 안 돼요. 네. 텍스트가. 근데 그게 50바이트까지 추가가 되니까 25자까지 입력이 되게 되었다. 보통 이제 옵션에다가 패킹을 넣으시는 분들이 이제 옵션 네. 그 텍스트에 대한 개념을 너무 짧다라고 보는 거고. 맞아요. 저 50바이트로 해놓으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좀 짧은 편입니다. 네. 더 길게 하는 게 맞아. 네.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품명에서 상품명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품의 연관 키워드나 관련된 키워드를 쭉 넣고 나서 동일한 또 복사 등록을 하고 그룹핑을 지정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A라는 상품과 B 상품은 엄연히 다른 상품인데 관련된 카테고리이긴 해요. 하지만 2개의 상품명만 보더라도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의 형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 위주의 상품명이 작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객분들이 최종 옵션을 선택해서 상품 구매가 이루어지고 우리 판매자님들이 옵션명을 보고 상품을 포장하고 발송을 보낼 텐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그 이전에 기존 2개 조합형까지만 가능했던 2.0이 이제는 3개 조합형도 가능하고 계산형도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옵션 값과 그리고 옵션 텍스트 값의 텍스트의 용량까지도 높아졌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아쉬운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쉬운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여러 사이트의 공지를 같이 보는 게 맞는데 흐름이잖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난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더 좋을까? 그리고 이미 다 물류를 시작했기 때문에 물류랑 연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랑 이거는 일반 판매랑 그다음에 그 물류 판매는 별도로 놓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자꾸 같이 가려고 하는 기조가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2.0에서 이제 상품을 등록할 때 지금 보면 이제 추가금은 못 붙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인치별로 인치가 커질수록 예를 들어서 인치가 커지고 포장 단위가 커질수록 내가 추가금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이 상품과 이 상품과 이 상품 예를 들어 A, B, C 모델명이 A, B, C 크기, 색상 이러니까 3개 조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델명, 색상, 사이즈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딱 해놨는데 이 각각의 A, B, C 모델에는 각
각각의 사이즈가 또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즈를 또 별도로 등록해서 그룹을 묶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코드가 3개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이게 코드가 엄청나게 많았어야죠. A, B, C의 3개의 사이즈면 한 개당 3개니까 3, 3은 9에서 9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3개면 충분한 거야. 이해해요 이거? 네. 그냥 같은 사이즈로 하나, 같은 사이즈로 하나, 같은 사이즈로 하니까 3개인데 옛날엔 9개를 등록했어야 된다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3개로 했지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느 특정 사이트나 이런 쪽에 가갖고 지금 현재 최근 공지를 보면 A를 표면으로 만들어 놓고 상품명이든 썸네일이든 뭐든 그냥 그거를 1번 옵션으로 넣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옵션, 3번 옵션에는 B를 넣든 C를 넣든 추가금을 받든 뭐하든 그건 네 맘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G마켓도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를 그냥 그룹으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그냥 표면만 중요시 할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의 정책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표면과 안에 있는 상품을 다 동일하게 맞추는 형태인 거죠. 그죠? 그래서 등록 방식이 또 달라요. 이렇게 되면 다 개별 등록해야 되니까 판매자들이 좀 불편한 감이 있죠. 네. 그거는 좀 생각해야죠.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제가 상품 2.0 등록 페이지예요. 거기 보시면 원피스라는 카테고리로 등록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조금 내려보면 상품명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0자까지 추가가 됐고 증가가 됐고요. 내려가 보면 옵션이 선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주문 옵션 내에서 옵션 항목이 이렇게 3개 조합형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이 3개 조합형을 통해서 우리가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옵션의 선택이 색상 사이즈, 그래서 뭐 여기에서 고를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직접 입력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뭐 만약에 색상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없다면 이렇게 입력을 해서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색상,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옵션도 색상 사이즈 이 부분이어서 여기를 뭐 색상 사이즈 3개 조합해서 이 2가지 항목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색상이라 놓고 여기다가 뭐 색상에 대한 뭐 추가적인 항목들인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모델명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색상과 사이즈만 이렇게 돼 있고 또 사이즈를 또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게 좀 바뀌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맞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채팅을 좀 읽어볼까요? 네, 애견도 열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애견도 열어달라는 말씀은 이게 안 열린 게 아닐 거고요. 아마 카테고리마다 애견 카테고리도 좀 분리가 좀 돼 있을 거예요. 패션, 애견, 의류나 이쪽은 열려 있을 거고 아마 특정 카테고리는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아마 어떤 카테고리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진영님께서 반려견료 쪽에 카테고리는 혹시 맞는 얘기죠? 네네. 그 다음에 추가 비용은 있으면 안 돼. 2.0은 아직까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분은 넣을 수가 없어요. 1.0은 추가 비용이 50%에서 100%까지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지만 2.0은 옵션에는 추가 금액을 넣을 수가 없죠. 그게 또 아쉬운 부분이네요. 맞네요. 네, 그 다음에 폴라님이 우아 옵션이라고 해주셨고요. 희경님께서 품번별로 색상이 4가지 핏셋이 있는데 통합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어서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개별로 ESM 플러스에 접속하셔서 한번 보시면 인두기 관련된 카테고리나 옵션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분 생각들은 마켓에 강력하게 전달이 되시나요? 저희 생각이 마켓에 지금 이게 힘이지 않겠나요? 지금 이 매체 자체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마켓이 정확하게 이해를 저희 영상을 보겠죠. 이게 힘이 될지 안 보나요? 힘이 될지 우리가 뭐라고 도움이 될지 의견이 될지는 우리가 뭐 공식 이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저희도 판매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G마켓 옥션 내에서 큰 뭐 영감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견에 대한 부분으로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희님이 오늘 대행사에서 전화와서 2.0 상품을 1.0으로 바꾸라는데 어느 게 좋을까요? 요거는 상품을 한번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이 뭐 2.0, 1.0을 2.0으로 바꾸냐 그게 아니라 상품별로 좀 다르다는 점. 그래서 요 부분은 상품을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어떤 상품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행사에서 2.0 상품을 1.0 바꾸라는 게 무슨 말이죠? 반대인데 이건 2.0 상품 1.0으로 2.0 1.0 바꿀 수가 없어요. 새로 등록해야 돼요. 그 얘기예요. 네. 그 얘기야. 그냥 새로 등록한다? 다시 등록해서 판매하는 게 어떠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 1.0으로 바꾸라. 아마 패션 쪽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뭐 대행사의 뭐 주장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 총괄님을 모셔다 방송을 한번 하면 좋겠다. 저희도 그게 좋겠네요.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셔야지 아마 그런 의견이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정책 보러 가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은요. 2.0 허용되는 정책이에요. 2.0 HTML 허용되는 정책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또 화면을 돌려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2.0 상품에 스크롤 좀 내려서 노출 정보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없던 게 생겼죠. 기존에 ESM 에디터라고 하는 이 버튼만 있었죠. 하지만 오른쪽에 이런 아주 귀여운 녀석이 생겼어요. 좀 멋지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나는 내 예상을 했어. 아니 눌러줘봐 빨리. 이렇게 네. 눌러주면 요 창이 요거 너무 귀엽게 나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나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어떻게 나올 줄 알았냐면 네.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얘 선택하거나 얘 선택하거나. 아니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에디터 눌러볼래요? 아니 그 말고 에디터. 이거 누르면 난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줄 줄 알았어. 네. 상단에서 여기에서 에디터로 작성, HTML로 작성 이렇게 해서 좀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이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파먹쳐 뜨더라고요. 너무 웃으면 안 돼요? 너무 놀랐어. 네, 그래서 지금은 A냐 B냐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HTML 작성할 거냐, 스마트 에디터로 작성할 두 개의 선택처럼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 내에 HTML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거랑 좀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사실 여기에도 HTML이 좀 적용될 수 있게 되면 좋은데 그건 없고요. 여기 보면은 HTML을 작성해서 이렇게 1.0 상품 등록할 때 방식처럼 HTML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되자면 뭐 여기에 이미지 호스팅 버튼 하나 정도는 넣어주면 좋죠. 네. 이미지 올리고 와야 되니까. 바로 가게끔 그쵸? 하는 게 좋지. 그리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 미리 호스팅에 한 걸 소스를 긁어놓고 있어라라고 하는 우린 취지니까.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가서 우리 초보 아니잖아요. 왼쪽에 이렇게 가서 미리 준비돼 있었어야지. 이렇게 가서 만약에 우리 상품이 오다 뭐 언제 이러고 있어? 복사해서 뭐 이렇게 해갖고 언제 이러고 있어? 다시 창 내려갔나요? 여기서 다시 갖고 와서 이렇게 붙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HTML로 적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가장 좋아진 점 중에 하나가 패션 하시는 분들 이거 많이 하잖아요. 여기다가 네 이렇게 A 태그 많이 넣죠. href 그 다음에 팝업 링크 주소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이건 나중에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요 미디어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이 작업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판매하시는 분들 특히나 패션이나 세창 팝업 뜨시는 그것 때문에 1.0으로 뿐이 못하시는 분들은 요 기능이 여기다가 HTML을 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행사 나가고 이런 분들 보면 페이지를 2개로 관리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2.0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그걸 자꾸 수정하는 이슈가 생기니까 행사 코드랑 그 다음에 일반 판매 코드를 분리해서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맞아요. 매출에 집중을 만들어서 비용도 조금 세이브하면서 최적화시키면서 가야 되는데 비용이 2배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사이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주력 코드라고 하는 거를 네이버에 갖고 가서 거기에 가격 비교에 좀 넣어놓고 거기에서 후기도 누적시키면서 그 가격 비교에 대한 관리가 같이 돼줘야 되는 약간 이상적인 형태인 건데 행사 코드는 자꾸 그 가격 비교에 뭔가 침해가 일어나니까 또 따로 빼갖고 하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그래도 뭐 하루에 한 4, 50개는 파시는 분들인 거고 지금 이게 이해가 아예 안 되면 한두 개 못 파시는 분들인데 이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코드 관리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 신규로 들어온 직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이 업무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이해도가 엄청 떨어지겠죠.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런 관리들 자체가 안 되고 그럼 내가 G마켓 옥션만 하나? 아니 다른 사이트 다 하잖아요. 아까 보면 뭐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핀트가 또 안 맞는 거고 그러다 보면 네. G마켓 옥션을 하고 싶을까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포기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는 건데 이 부분은 소스가 생긴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통합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미지 길이 제한 해제됐잖아요. 네. 9만 픽셀까지. 이것도 저도 예전에 이제 행사 나가려고 하니까 그 길이를 맞춰야 되는데 상세 페이지 총 길이를. 그러다 보니까 막 자르면 막 이게 토막이다니까 내가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럼 진짜 이건 그냥 행사로만 보여지는 거냐. 가격으로 쳐갖고 내 설득력은 하나도 없고 내 상품을 자랑하는 건 1도 없는데 결국엔 가격을 쳐서 뭔가를 파는 거야. 그 다음부터 행사 안 한다 그랬어요. 싫어서. 뭔가 내 상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계속 브랜딩을 해나가야 되는 상품인 건데 행사에 나가면서 그 브랜딩은 걷어내고 가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불합리하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행사를 아예 안 나가요. 전화도 저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그래서 이 길이가 제한이 해제가 됐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뭐 이벤트 페이지를 넣든 상단에 공지를 넣든 특가 행사를 넣든 뭐 하든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고 추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것들이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FAQ를 빨리 넣어야 돼. 근데 이 길이 제한 때문에 FAQ를 못 넣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 그 고객들이 계속 전화해. 같은 질문을 계속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해소됐다라고 하는 건 매우 좋은 변화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팅을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우리 박HK님, 우리 박희경님이시죠? 네, 우리 경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바쁘게 지나가서 몰랐는데 여기서 보게 다 정책에 대한 변화를 알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에디터에도 HTML 적용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HTML도 에디터에 가능하다고 해서 서한님께서 굉장히 꿀 정보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세요. 네, 지금 기능에는 없어요. 에디터에 HTML 적용하는 기능은 없는데 가능하다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네요. 설마 유튜브 그거 소스 클릭해서 거기다 넣는 건 아니겠죠? 그거는 이제 경로 넣는 거네. 거기 뭐 그럼 사용하는 안 방법이 되겠지? 있나요? 응. 한번 그런 모르겠네. 부분인 것 같을 수도 혹시 있는데. 막 그룹 상단에 넣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아마존님께서는 상품명, 그러니까 상세 성명에 텍스트는 노출에 영향을 끼치냐? 전혀 없어요. 아닙니다. 네. 대신 물론 그 페이지 자체가 코드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코드가 뭐 구글 웹에선 막 이렇게 검색되는 웹 문서라고 해야 하나요? 예전에 있었던 웹 문서 결과 같은 데서는 조금이나 반영은 있겠지만 G마켓 검색 결과나 네이버 검색 결과에 그게 반영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알트는 이미지에 이제 그 이름 넣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최적화라고 봤던 건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웹문서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웹사이트는 지금 네이버 상에서도 잘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예전에 버전 보면 이제 네이버 쇼핑의 노출의 마지막 부분에 상품명, 이미지 SEO 스코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미지 자체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렇다는 건 네이버도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공익적인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일종의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있잖아요. 이건 별개로 놔야 돼. 네, 근데 별개 그 말씀하신 웹 접근성도 맞긴 한데 그걸 권장하죠. 근데 그걸 이제 분리해서 보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G마켓에 있는 상품이 외부에 노출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안 때문에 나가지도 않아. 네, 나가지도 않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노출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도 없어요? 과언은 아니고 네. 물론 이제 여러 뭐 강사나 뭐 이런 분들이 뭐 예전 블로그 방식처럼 글씨를 기반으로 쓰면 노출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거야. 그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 판매 능력이나 지금 이야기가 없으면 지금 2.0, 1.0에 대한 이야기가 해소하기가 좀 힘든다. 맞아요. 그러니까 G마켓 옥션은 뭐 판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잘하시고 시스템을 많이 아시는 분들한테 시스템장으로 개선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이 처음부터 G마켓 옥션 할 때는 그냥 2.0 등록하고 하나하나씩 한 땀 한 땀씩 등록하는 그 기준부터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A 태그 그 HTML 그 작성하는 태그 중에 A 태그를 넣으면 팝업 뜨는 거냐? 맞죠? 지난번에 교육도 했잖아요. 우리 영상 중에 팝업 뜨기 교육이 있어요. 팝업 띄우기 교육. 그때 이제 HTML에 A 태그, href 이렇게 쏙쏙 넣어갖고 띄우는 거는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보시면 가능합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1.0만 가능했지만 2.0도 가능해진 거죠. HTML이 가능하니까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상세 페이지에 대한 길이가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냐면 상품을 우리가 등록을 할 때 기본적으로 ESM 플러스를 에서 ESM 에디터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디터에 등록하는 여기 등록하는 이미지에 대한 형태가 최대 4만 픽셀이었던 게 9만 픽셀로 증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데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하나 이미지를 넣을 때 860 픽셀에 2580 픽셀짜리 하나를 넣을 수가 있어요. 뭐 그거보다 짧을 수도 있죠. 가로 세로. 그렇죠. 그리고 짧을 수도 있지만 그걸 약 34개 정도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넣을 수가 있다. 9만 픽셀을 2580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이제 34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진 점이라고 하면 뭐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1.0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1.0 같은 경우는 최대 16만 픽셀까지 넣을 수 있어요. 길이를. 근데 9만 픽셀까지 어느 정도 맞춰라라고 권고가 되고 있는데 그 9만 픽셀로 운영하셨던 상세 페이지를 2.0으로 돌아오면서 그냥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근데 이제 예전에 4만 픽셀이나 HTML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만들 수밖에 없던 거죠. 그거를. 이게 그 예전에 1.0으로 등록하면 캡처본 보여줄 때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2만 픽셀을 넘어가면 안 됐었어요. 맞습니다. 네, 상세 네. 페이지 전체 길이가. 그러니까 2만 픽셀이 넘어가는 순간 에디터는 상관없지만 1.0에서 2만이 넘어가면은 미리 보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네, 캡처본 그래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개선된 거죠. 개선이 된 거다. 더보기 누르면 이제 동일하게 1.0이든 2.0이든.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고 하나를 더 플러스 알파로 말씀을 드리면 패션 카테고리에서 우리 그룹핑 있죠. 그룹핑. 이 그룹핑이라는 게 이겁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 더 추가된 게 뭐냐면 패션 카테고리가 추가가 되었는데 패션 의류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원피스를 한번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게 낫겠네요. 2.0으로 등록한 상품과 1.0이 섞여 있을 텐데요. 패션은 많은 분들이 1.0으로 등록을 많이 하시죠? 2.0을 하면 찾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없어요. 보면은 여기 썸네일에 더하기가 표시되어 있는 연관 상품이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2.0으로 등록한 상품인데 자 어떤 게 있을까 볼까요? 쪼로로로로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여기 있잖아요. 아니 스톱 아래요. 49. 아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네요. 모바일에선 여기에 썸네일 나오고 PC에선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스크롤 조금 내렸을 때 보이시나요? 뭐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죠? 연관 상품이라는 이 그룹핑이 먼저 나오고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패션 카테고리는. 그런데 일반 상품들 패션 말고 뭐 예를 들어 이거 볼게요. 아 이건 그룹핑이 안 돼 있으니까 다른 걸로 봐야겠어. 그룹핑 돼 있는 걸로. 뭐 내 걸로 볼까요? 그냥 노트북 파우치가요. 노트 파우치. 거기에 많아요. 그 네, 광고니까 여기 클릭하지 광고네요. 네, 광고 클릭하면 저 멱살 잡혔을 거예요. 전화하죠. 네, 요거. 그럼 내가 750원 줘야 돼. 이 상품 어떠세요? 아니 그건 클릭해도 되죠. 네, 조목할 만한 상품을 할게요. 네, 요걸 볼게요. 여기 보면은 스크롤 내려볼게요. 네, 지금 페이지가 그대로 나오죠, 먼저. 그 다음에 페이지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룹핑이 나오죠. 즉, 말 그대로 패션 카테고리는 그룹핑, 연관 상품이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가 뜬다. 일반 상품은 상세 페이지 뜨고 그룹핑이 뜬다가 바뀐 거예요, 이번에 또. 그래서 크게는 4개 플러스 알파로 상세 페이지에 패션 쪽 카테고리만 앞뒤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런 정책들이 지금 지마켓 옵션에 변화가 지금 6월달, 7월달 있었고요. 이 변화로 인해서 아마도 1.0에서 2.0 그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그 부분이 좀 많이 해결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들 의견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박진영님 거 내비둬봐요. 박진영님 거 그냥 질문을 그냥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좀 여기에 맥락이 같거든요. 좀 말씀하신 거 보면은 2가지 색상이 5가지인 상품인데 2가지 색상에 사이즈가 2개에 색상이 5가지. 그러면 총 한 10개 스큐죠? 그렇죠. 2개 사이즈에 5개니까. 옵션 설정되지 않으니 상세 페이지를 모두 만들어야 하는지와 10개 상세 페이지
10개 모두 동일하게 모두 올려도 무관한지 알고 싶다인 건데 지금 같은 이야기 한 거예요. 그 지금 방금 보셨던 상품들 보면 상세 페이지에 상단에 그 그룹이 뜨는 게 있고 하단에 뜨는 게 있잖아요. 근데 네. 아마 지금 관리하시는 카테고리는 하단에 뜰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 그룹을 묶으면 옵션 바에서 선택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10개가 다 다르면 안 되고 음. 그게 그냥 일자로 쭉 늘어지든가 네. 아니면은 뭐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를 조금 만들어 주든가.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상품이 있어요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10개 상품을 다 동일하게 등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지 자체를. 맞습니다. 예. 옵션으로 바뀌는 거죠. 그룹을 짤 거면 그룹을 안 짜도 되죠, 이거는. 왜냐면은 지금 이 형태는 사이즈 2개에서 색상 5개씩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만약에 가격이 동일가가 있다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사이즈가 달라지면 가격이 추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핑 짜야 되는 건데 만약에 동일가다라고 하면 단품에서 그냥 옵션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예, 아니면 1.0을 하거나. 애견이랑 옵션이 안 된대잖아요. 음,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아까 그분이에요. 우리 우리 반려동물이랑 네. 배변판이다. 그러니까 아이템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차장님이 네. 배변판이라고 알려준 거야. 아,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옵션이 안 짜지니 상세 페이지를 다 다르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10개 상세 페이지를 일자로 쭉 나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상품마다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또 따로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 사이즈를 옵션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이즈를 2가지의 색상은 이렇게 구분됩니다라고 하는 그 공통적인 선택 리스트가 결국엔 상세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배변판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아예 옵션이 허용되지 않음에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단품씩 등록을 해서 묶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게 저도 강아지 배변 봉투가 있거든요. 제가 등록한 상품 중에 그 상품이 어쩔 수 없이 색상별로도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 색상을 다 포함해서 지금 2개, 5개 됐잖아요. 그러면 10개 상품을 등록하고 그룹핑을 지정하는데 상세 페이지는 같다 상관없어요. 단 조건 중에 하나가 고객의 오해할 소지가 되게 많아요. 이게 썸네일이 다 똑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상품명에 못해도 마지막 단에는 그쵸. 이 사이즈와 색상을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소비자가 상세 페이지 동일하죠? 썸네일도 동일하죠. 그래서 썸네일을 좀 바꿔주면 좋겠지만 그게 동일하면 구매를 못해요. 거의. 사실 썸네일을 다르게 표현하기는 힘들어. 색상은 다르겠지만 사이즈는 좀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글씨 하나 넣어줘야 되는 이것도 좀 하시도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또 제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요. 베스트 코너에서 제외된다. 맞아요. 제외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냥 팔면 되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대신에 이제 상품명이 좀 길어졌으니까 뒤쪽에다 색상 사이즈를 같이 넣어 주시는 게 좋겠죠.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진짜 고민하셨겠네요. 저도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화면도 네, 안 돌렸어요 아직. 이런 상품을 제가 테스트로 돌렸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색상이 2개고요. 사이즈도 2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그룹핑을 묶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오해받는 게 뭐가 있냐면 그룹핑이 지정되어 있는 거에 보세요. 그룹핑 지정되어 있는 거에 이 그룹핑에 요 뒤에 이 정확하게 블루 S의 20매 또는 핑크 라지의 20매 이 글씨를 보고 고객들이 구매해야 되는 거야. 이거 글씨만 보고. 앞으로 갖고 와야죠. 그렇죠. 근데 이걸 못 보고 구매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거예요. 이게 블루 S인지 블루 라지인지 모르고. 왜 썸네일 다 똑같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이것도 정책 저도 정책 위반이죠. 글씨 들어가 있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맞나요? 비슷한 고민하고 있죠. 어지럽죠 이러면. 맞습니다. 근데 저 지금 수정 안 되니까 또. 맞아. 수정 안 되니까. 보여지는 것도 저렇게 된다. 검색을 많이 넣어도 보여지는 건 50바이트까지 25자까지만 보여진대요. 지금 현재. 정말요? 좋은 정보네요. 그건 진짜 좋은 정보네요. 수정한 사람들을 아직 못 봐갖고 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지저분하거나 두 줄로 보여지거나 이런 부분들. 와, 서아님 한번 모셔야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꿀 정보를 많이 주세요. 서아님. 아까 서아님이 그 정보 알려주셨나? 에디터에도 HTML을 딱 네, 넣을 수 있는 네. 일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지금 숨기는 건가요? 풀어주시죠. 네, 그리고 또 네, 사이즈 색상 검색용 이름을 적어서 수정이 안 된다. 수정이 안 돼서 프로모션명에 넣어야지요. 맞아요. 맨 뒤에는 프로모션명이어서
앞에는 대부분 고객이 딱 봤을 때는 상품의 브랜드명을 보고 그 뒷부분에서 이게 핑크 S인지 핑크 라지인지 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서아님이 오른쪽 클릭하고 검사해서 주소 바꾸기로 하면 된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검사해서 주소 바꿔치기? 주소 바꿔치기? 어떤 거죠? 이거 에디터에서 뭐 이따 해보면 되는데 저 채팅은 지워버려요. 제가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서아님. 바꿔치기 하면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희경님이 정말 오래된 판매자분들 그 데이터가 있는데 상품명 옛날과 최근 달라지는데 수정이 가능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갈아 끼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품명이 옛날과 최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쓰던 상품과 최근 상품과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 기존 상품 그냥 있다. 수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갈아 끼우기보다는 그냥 수정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한 줄 설명씩 하고 마무리 좀 하죠. 지마켓 옥션 이제는 뭐다? 덕주 시장님? 뭐 계획에 없던 거 하는 거죠? 아니 본인이 느끼시기에 지마켓 옥션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좀 더 있는데 해야 된다. 조금 더 해야 된다. 네. 아직 멀었다. 덕주 시장의 한론 평론. 네, 지마켓 옥션 조금 더 해야 된다. 제가 한줄 평론하겠습니다. 네, 지마켓 옥션 앞으로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제가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많이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저희의 의견들이 지마켓 옥션에 어떤 영향이 있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마켓 옥션 담당자분들도 우리 판매자분들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채널뿐이 없어요. 물론 다른 채널도 조금씩 있겠지만 메인 채널이에요. 근데 안 봐. 본다고 해주세요. 우리만 얘기하는 거야. 맨날. 그래서 네, 많이 보고 있고 그 데이터가 뭐 최상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기만 거의 한 5년째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지난달이죠. 지지난달에 거의 뭐 최상위에 계신 분하고 저희가 라이브 줌 미팅을 좀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구 패밀리님 아무 질문이 해도 안 됩니다. 아무 질문은 농담입니다. 해주세요. 네, 안 돼요. 판매에 관련된 것만 하시면 좋습니다. 네. 아, 57분이네. 하시면 돼요. 해주셔요. 그리고 오늘 퀴즈 이벤트 좀 할까요? 네. 뭐. 네, 퀴즈 이벤트 할게요. 자, 퀴즈 이벤트 진행을 할 거고 두 분께 광고성 임원이 3만 원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뭐 해줘야죠. 이렇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첫 번째, 네, 지마켓 최근 정책에 상품명이 50바이트에서 100바이트로 상품명 2.0 상품명을 확대시켰습니다. 작성 확대시켰고요. 그럼 100바이트면 한글로 몇 자를 입력할 수 있는 용량일까요? 퀴즈야? 진짜로? 첫 번째 퀴즈입니다.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요? 네. 다 맞히실걸? 네,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답도 올라오고 있고요. 뭐 재밌는 오답 주신 분도 마찬가지로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타였군요. 네. 네, 역시 가장 먼저 맞추신 분이 서한님이세요. 진짜 엘리트이신 것 같아. 김서한님 여자분이실 것 같아요. 여자분인 것 같은데, 네, 서한님께 저희가 광고성 임원이 3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빠밤빠밤. 네, 그래서 50자가 맞습니다. 100바이트랑 100자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화가 지난주에 왔어요. 야, 100자까지 증가됐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판매자님이. 그래서 아니요, 100바이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50자요. 띄어쓰기 포함. 타마켓 중에 쿠팡 네이버는 100자가 맞아요. 근데 지마켓 옥션은 5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 어차피 말씀을 드립니다. 100자 안 적을 거 아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죠? 위로 올려볼까요? 잠시만. 네. 아까 질문하라고 그랬잖아요. 저 우리 김구 패밀리님 한 달에 한 번 바꿀 수 있어요. 샵명은. 네. 아이디는 못 바꾸지 않나요? 아이디는 못 바꾸고요. 스토어명을 한 달에 한 번씩 중복되지 않는 상품명 스토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못 바꾸고. 네. 카테고리는 못 바꾸고. 카테고리는 못 바꾸고요. 네. 자, 그리고 내려가시면 돼요. 네.
나머지 분들 한 분 더 뽑아야 되는데 한 네. 분은 다른 퀴즈에서 드리겠습니다. 서님은 지금 여기 공식 아이디로 여기 댓글 남겨주셨던 여기 주메이저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여기 링크에다가 정보를 넣어주시면 이번 달까지 취합해서 다음 달 2주차에 광고성 임원이 3만원 드립니다. 광고성 임원이는 파워클릭 광고성 임원이고요. 네, 파워클릭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번 두 번째 내주실래요? 아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제가 또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네. 지마켓 옥션 상세 페이지에 2.0 상품 페이지의 길이가 증가됐는데요. 네. 몇만 픽셀에서 몇만 픽셀로 증가됐다. 이거 너무 쉬운가? 나 두구두구.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몇만 픽셀로 몇만 픽셀에서 몇만 픽셀로 증가가 됐다. 질문입니다. 퀴즈 이벤트 질문 드렸어요. 네.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4만에서 9만. 2만 픽셀은 뭐죠? 2만 픽셀은 아니죠? 2만 픽셀 일부러 틀리신 것 같아요, 우리 희경님은. 4만에서 9만 픽셀, 9만 픽셀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테니세상님 전에 드릴 테니까 밑에 오동동이님. 아니요, 테니사님 지난주에 제가 못 드렸어요. 드렸어요? 네. 그래서 테니사님도 그 다음 분한테 이렇게 패스해 주셨으니까 예, 테니사님께 드릴게요. 진짜? 네, 테니사님. 아쉽네. 똑똑하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쉽네, 오동동이님. 오동동님까지 드릴게요. 네, 동동이님. 오동동님까지 광고성 임의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시간만 되면 텐션이 이렇게 올라가고. 맞아요. 4만에서 9만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9만 픽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꼬아서 내가 2580 픽셀짜리 몇 개는 이게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그거 안 해줬어. 네. 네, 제 질문 체크해 주세요. 질문 어떤 질문인지 한 번만 복사해서 다시 올려주세요. 어떤 질문이셨죠? 이건가요? 판매 이력이 없는 상품이 20일 넘어가면 90일 넘어가면 없어지는데 판매 이력이 내리면 없는 뭔가 상품이 또 엔터를 치셨겠죠. 좀만 네, 내려봐요. 좀 내려볼게요. 뭐 이야기가 또 있을 거야. 뭐야? 여기 있다. 없어지기 전에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자라면 안내 메일 같은데 오면 좋겠어요. 상품 수정 안 했더니 사라지는 것 같아. 판매 이력이 없는 상품들이 그 일종의 뭐 희영님은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희영님은 아니지만 그냥 대량 등록돼 있는 좀 판매되지 않는 그냥 일종의 서버에 등록만 돼 있는 그런 상품들이 정책으로 해서 뭐 일종의 뭐 이런 거죠. 휴먼 상품이라고 뭐 한다고 친다면 휴먼 상품들이 좀 사라지거나 정책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좀 안내 메일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의견이죠. 이거 질문이 아니고 맞죠? 이거는 지금 희경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더 스토리를 알잖아요. 상품을 되게 많이 이제 등록을 해놓고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ESM 플러스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이제 솔루션을 쓰시다 보니 7일 이내 상품 중지되는 숫자를 못 보시는 거야. 근데 이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뭐 날짜를 정해놓고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어차피 7일간의 그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각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드민을 관리자에 들어가서 7일 이내 판매 중지 되는 게 있지 않을까를 확인하시고 그걸 연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셔야죠. 그거는 본인의 업무죠. 그거를 다 안내 메일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받으면 피곤할걸요? 예를 들어서 내 상품 1000개 중에 150개가 7일 이내 판매 중지야. 그럼 150개 메일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 받으시면 싫으실 거잖아요. 그죠? 네. 150개 메일 받으면 그게 더 싫을 거야. 지우다가 어지럽거든. 옥션까지 하면 300개 받으시겠네. 각각의 상품을 보내줘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예요. 근데 거의 스팸 폭탄급이니까 그거는 스스로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네. 아니면 뭐 문자로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문자가 계속 울릴 거 아니에요. 몇 상품이 7일이네 막 얼마나 피곤해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라.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90일은 너무 짧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뭐 그거는 저는 이거에는 이견이 별로 없어서 생각하기 나름이고. 자체 제작 상품의 경우 브랜드명, 제조사, 상품 브랜드 입력을 어떻게 하나요? 자체 제작이랑 관계가 없고요. 그 브랜드는 내가 키플리스에 등록을 해서 상표권을 받잖아요.
그럼 그 상표권 가진 거를 ESN 문의에 들어가 보면 브랜드 신청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양식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엑셀에다가 그 상표 등록증이랑 그 다음에 상품에 스티커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상표에 대한 이름이 뭐 로고든 붙어 있는 거를 같이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까지 같이 첨부해서 업로드하면 그거를 이제 승인해 줍니다. 한 얼마나 걸리려나요? 한 3일 안에 처리가 되겠죠? 그죠? 2.0과 1.0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2.0 불편하더라고요. 그 2.02는 뭐고 22.0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상품 품절이면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조회가 가능한데 1.0 같은 경우에는 300개 정도로 품절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죠 지금? 질문이 뭐죠? 자, 김루퐁 이모님이 주신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2.0과 1.0 어떤 걸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2.0이 불편하더라고요. 그 많은 상품 품절이면 같은 경우에 한 개만 조회가 가능하던데 1.0 같은 경우는 300개 정도 품절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다음 이어지고 있고요. 상품 조회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1.0 사용하고 싶다. 1.0 사용한 불이익이 있을까? 불이익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불이익이 없는데 2.0이 이제 상품을 품절 조회할 때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1.0 사용하는 불이익은 없어요. 지금 이제 가중치라고 하는 부분이 사라졌잖아요. 품질 지수가. 그래서 1.0이 2.0이랑 균등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뭐 용인님 같은 경우에는 대행사에서 차라리 1.0으로 등록해서 광고를 하는 게 더 낫다. 그게 매출이 집중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내 판매는 한 명의 고객이 들어와서 한 개를 사느냐, 두 개를 사느냐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의 객단가가 일어나면 1.0이 좋은 거고, 근데 그냥 뭐 하나씩 나가. 그냥 한 개 모델에 하나야. 그러면 그냥 2.0 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그거는 내 상품 판매 방식에 따라, 고객 소비 패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메카 아이디 3개 있는데 서브 아이디 하나 없애고 새로 서브 아이디와 카테고리 신청 불가능했죠? 네, 불가능합니다. 그 이미 생성되어 있는 거 삭제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미니샵 관련한 디자인 교육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 미니샵으로 들어오는 고객이요, 제 거 로그 분석 기준으로 해도 1년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한 만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뭐 상품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 미니샵이 되게 좋은 형태의 뭔가 마케팅 효과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우선적으로 이 내용 차에 넣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원하시면 아직도 미니샵이 저 돈 내고 쓰는 거랑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지 않나요? 맞아요. 구분돼요. 플러스랑. 플러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디자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플러스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료는 아예 안 돼요, 저게? 그냥 한번 카테고리 관리 정도 한번 봐봐요. 가능하죠. 기능 자체가 활성화가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근데 뭐 있다라면 그냥 상세 페이지 뭐 하실 때 한 번 정도는 언급해주면 되는 거잖아. 디자인 관리가 있어야 할 만한 게? 자, 한번 볼게요. 화면 네. 보여드릴게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디자인 그 미니샵 같은 경우는 스토어 관리는 디자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는 것처럼 무료형 같은 경우는 선택 두 번이면 끝나. 요렇게 선택 두 번이면 끝나잖아요. 베이직의 가장 기본이 레이아웃 선택 하나랑 이제 플러스 전용이 이게 다 막혀요. 네. 플러스는 이제 비용을 내요. 물론 그 큰 비용은 아니에요. 55,000원인가 그래요. 네, 그래요. 그리고 스킨 선택하고 색상 선택하고 끝이거든요. 이거를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근데 물론 이제 유료형 같은 경우는 플러스 같은 경우 디자인 관리에서 이것도 선택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배너도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유료로 했을 때만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서 그거보다는 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현님 90일 되면 종료되는 건 맞는데 내가 만약에 82일이나 아니면은 내가 등록하자마자 상품 관리 들어가갖고 상품을 기간을 연장을 하잖아요. 그럼 180일 되고 그게 270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83일 정도에 7일 내 판매 중지가 떴어. 83일이 됐으니까 뜨겠죠. 숫자 1이 떠버린 거예요. ESN 플러스 메인에. 그 1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7 더하기 90이면 97일이 되는 거죠. 거기서 그냥 귀찮으니까 한 번 더 하잖아요. 그럼 187일이 되는 겁니다. 네. 내리고
5번 누르라는 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91을 5번 누르면 59, 45, 451로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 미니샵 저게 쓰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로고 바꾸는 거야. 아, 예. 상단 로고 때문에 바꾼다. 의미 없어. 그래서 이제 휘영님도 비추하신다 음. 말씀 주시는 하지 거예요. 마. 그거 할 바에 근데 상세 페이지에 고객이 뭘 더 궁금해할까 그거 고민하세요. 네. 혹시 저희가 댓글 안 읽어드린 분 있으시면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너무 쭉 밀려서 이런 게 저희가 어딨어. 보기가 조금 이게 어려운데요. 다 읽어주면서 답변하는 저희는 해야죠. 스킵하던데 우리 몇 명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한 1000명 들어오면 우리 그냥 배짱으로. 아도우님 이런 너무 늦어버렸네요. 아 지금 들어오셨군요. 아도우님. 네,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아도우님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 또 라이브 시작할 거니까 네, 그때 아도우님 제가 기억할게요. 아도우님 들어오시면 제가 광고성 이모니 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날. 왜 줘요 늦게 하는데? 아니 아도우님 늦게 들어왔는데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방송 전에 들어오면 제가 준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저희 한 달 동안 교육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야기도 해보고 판매자님들이 고민하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지마켓 옵션이 이제 크게 4가지 항목에서 바꾸고 있다는 얘기는요 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러니까 귀를 열고 바꾸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포장하는 시간이죠? 포장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죠. 네. 굉장히 오래 걸린 건 맞고, 네, 그죠? 아주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게 위기라고 느껴지는 순간 혹은 뭔가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변화를 시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변화의 시도가 시기상적으로 맞기를 사실은 희망을 하는 거고 뭐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마켓이 그래도 생각보다 잘 돼요. 그 체감을 못 느끼셔서 그렇지 그 파는 방법만 알면 꾸준하게 이제 매출을 형성하는 것이 또 지마켓 옥션은 좀 뺄게요. 지마켓이라서 좀 알고 계시고 이걸 잘 돌리면은 분명히 메인 채널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것들이 변경되는 거에 있어서 잘 맞춰서 가야 되는데 또 쓴소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기존 상품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애로점은 있지만 그건 좀 기대해 보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긴 하니까 기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선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다라고 받아들이신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무언가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도 또 하반기에 많은 것들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본 게 있어. 살짝 훔쳐봤어. 보여준 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훔쳐봤어 몰래. 그래서 얘기할 수가 없어. 변화의 계획들을 그건 있어. 근데 봤더니 좀 괜찮은 것들이 많아. 많습니다. 이게 우리 판매자 생각한 게 좀 많아. 확실히 많아요. 될지 안 될지 몰라. ING다. 그리고 이게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쉽게 끝날 일들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할. 근데 알고 있다는 게 되게 좋아요. 이런 것까지 알고 계셨어? 이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채팅에 올려주시고 있던 이야기들 지금 이야기 다 나왔잖아요. 그게 다는 아니지만 알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궁금하다면 그 양화로 12길 23 4층으로 그냥 오시면 됩니다. 좀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자, 질문 더 들어오고 있는데요. 간단한 질문이면 볼 건데 간편 등록, 일반 등록 동일 키워드면 관리하시기 편하신 거 하시는 게 낫다. 일반 등록으로 같은 동일한 키워드가 접해 있으면 일반 등록으로 순위 조절을 가능하니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파는 방법 강의도 해주세요. 지금까지 강의를 파는 걸로 해주셨나요? 구매하는 걸 하셨나요? 서아님 얘기한 거 광고의 품질 지수 얘기한 건데 팔린 거 동일 키가 아예 안 팔렸을 때 노출 뭐가 되느냐 먼저 설정한 거 그죠? 맞잖아요. 어느 번이 먼저 노출되냐군요. 먼저 노출되냐고요? 먼저 등록한 사람이 먼저 나오고요. 팔린 게 먼저 나와요. 무조건. 그러면서 그 팔린 게 품질 지수가 에너지 칸이 차면서 같은 노출 순위를 하더라도 안 팔리는 1,000원이면 나는 한 980원 막 이렇게 되잖아. 아닌가? 지금 잠깐만요. 이 질문을 조금 간편 등록한 거가 있고 일반 등록한 게 동일한 키워드라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게 먼저 노출? 그래서 순위마다 좀 다르겠지만 먼저 등록한 게 먼저 나온다니까. 그렇죠. 근데 같은 순위라고 한 기준에서는 과금이 동일하면 당연히 품질 지수가 높은 게 나온다.
그쵸. 그리고 이제 파는 방법 강의는 이제 HS님이 이제 질문 주셨는데 시간당 한 30만 원 받거든요. 그거는 요거 지금 유튜브 슈퍼챗이 안 되니까 제 개인 채널에 오셔갖고 30만 원을 미리 쏴주세요. 그러면 제가 파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HS님을 위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당 3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2시 또 라이브 교육 시작 8월 달 8월 시작합니다. 시작이죠, 8월 시작. 8월 첫 교육 시작을 8월 5일인가요? 잠깐만요. 2일이죠. 8월 2일 날 2시 그리고 라이브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오, 저희 진짜? 8번 이야기를 해서 할 거고요. 30명 곱하기 1시간에 30만 원이면 몇 명? 얼마야? 30명을 모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900만 원이잖아. 2시간 하면 1,800만 원 버는 거나?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1시간 16분이 훌쩍 넘어갔네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신 분들이 또 오시잖아요. 아쉽습니다. 오신 분들 항상 이제 오셔서 저희 너무 좋아요. 좋고 이제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많이 환영해 주셔야 돼요. 서한님도 오늘 이제 처음 들어오신 것 같고요. 아까 아도우님도 이제 처음 들어오셨고 많은 분들이 좀 처음 막 들어오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영상은 편집돼서 편집된다는 얘기는 자르는 게 아니라요. 앞뒤 정도만 잘라서 내일 저녁 7시에 날것으로 다시 보기 제목만 바꿔서 나타납니다. 저희 그러려면 구독,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셔도 돼요. 구독하고 전체 알림 종이에 있죠? 눌러서 전체 알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할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